벨키제 나른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의 마지막 단원인 전자기 유도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 우리가 이제 물리 2에 있는 전자기학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역학에 대한 복습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파동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기학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 전자기 유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298번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코일이 고정된 수레가 바닥에 고정된 자석을 향해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자기력선은 S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죠. 근데 들어가는 방향을 자기 선이 있는 곳에 지금 수레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없는 게 나의 관성인데 지금 뭐 이렇게 가까워지는, 들어가는 이런 녀석이 다가오다 보니까 나는 속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쪽으로, 없애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흐르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뒤쪽으로 흘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뒤쪽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B이다. 자, 술에 고정된 골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인력이다. 아니, 청력이죠. 청력입니다. 자, 막대 자석에 의해 홀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막대 자석에 의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 증가한다.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없애려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을 형성시킬 겁니다. 전자기 유도. 기역,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바로 옆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300번은 우리가 저 2cm, 2cm 어떤 이제 코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영역 1, 영역 2, 영역 3을 이제 차례로 지나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그 자기장이 있다가 좀 더 커졌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제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좀 내려볼게요. 그래서 속력이 우리가 이제 13cm까지, 13cm면 이쯤일 겁니다. 13cm면 여기겠죠? 그러면 P점으로 따지면 13, 여기 딱 정가운데 여기 지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속력이 빠르다. 이제 다시 속력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P점이 6cm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6cm면 여기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자기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기는 나와야 될 거잖아요. 나오는 쪽으로 생겨야겠죠? 나오는 쪽으로 생기려면 반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유도전류의 세기는 P점이 11cm를 지날 때가 16cm를 지날 때보다 크다. 볼까요? 11cm를 지날 때라면 여기고요. 16cm를 지날 때라면 여기죠. 그러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지금 이제 저기 앞에, 그러니까 11cm를 지날 때는 들어가는 녀석이 있는데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오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오려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16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다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가려고 할 거야. 근데 그 크기는 같죠, 일단? 여기 크기가 같아요. 여기, 만약에 여기는 2에서 4가 된 거고, 여기는 4에서 2가 되는 거니까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속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속도가 11일 때는 빨라고, 16일 때 느려요. 느려요. 그러면 11을 지날 때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P점이 11을 지날 때와 21을 지날 때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21을 지날 때는 여기입니다. 11을 지날 때는 들어가는 애가 조금 있다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나가려고 할까요? 자, 얘는 들어가는 애가 있다가 들어가는 애가 없어져요. 그러면 얘는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인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말. 기울기는 이것이 다 맞는 말. 우리가 이 전자기 유도가 뉴스에도 막 나오던데 그 서술형 0점 처리된 그것 때문에 요 비슷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302번.
그래서 그림은 막대자석과 코일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막대자석을 천천히 움직일 때가 빠르게 움직일 때보다 더 세다. 완전 틀렸죠. 자, 막대자석을 코일 속에 넣을 때와 뺄 때 반대 방향이다. 그쵸? 전류가 반대 방향일 거니까. 이건 맞네요. 자, 그러면 3번은 왜 틀렸나? 막대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는 동안 검유계의 바늘이 가장 크게 움직여. 빠르게 움직여야 크게 움직이죠. 자, 코일의 감은수를 증가시키면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 자, 여기 감은수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총합이라고 적었더라고요. 몇 미리 말하면 다른 의미예요. 빵점 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맞는 정답을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일의 감은수를 증가시키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강해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막대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을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막대자석 가만히 있고 코일을 움직여도 어쨌든 유도 전류 생기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35번 볼까요? 자, 교류 발전기를 나타낸 것으로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자석 사이의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네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도선 P 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이다. 일단 우리가 자, 이 장을 이쪽으로 볼게요. 그래서 자기는 없다가 지금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나가도록. 그래서 나가도록 만들려면 A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나가도록이라고 하는 좀 말이 그렇고 이렇게 없애려고 하려고 하면 A 방향으로 흘러야 없애지죠. 그래서 얘는 맞을 겁니다. 자, 코일을 빠르게 돌릴수록 유도절을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고 전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설명했다. 맞는 말이죠.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옆에 36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따지자면 여기가 가장 큽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B도 당연히 3번을 가지고 오는 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자석은 D까지 도달할 수 없다.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통과한 동안 그래서 D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석이 B점을 지나는 순간과 C점을 지나는 순간 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반대여야 되죠. 자, A의 위치가 높을수록 자석이 코일을 통과할 때 전구의 최대 밝기는 밝아진다. 빨리 지나면 더 밝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아마 학생들마다 모르는 문제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전자기 유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일단 풀이를 여기까지만 하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문제들을 물어보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오면 물리 2에 있는 전자기 유도들 문제 그리고 뭐 다른 문제들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